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 침묵이 고함보다 훨씬 무서웠다. 언제부터냐?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게 분명했다. 그때 서연이 먼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손잡고 있는 게 요즘 인사 방식이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문제야.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아버지, 닥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보다 상처가 먼저 느껴졌다. 아직도 그 여자 못 잊었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서였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뭐가요?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결혼 안 한 이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빠져. 아니에요. 빠지라고 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 아버지의 표정이 무너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헤어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세게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한 걸음 물러섰다.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이 걸렸다. 또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너 어릴 때 기억 안 나냐? 뭐려? 내 엄마. 숨이 멎었다. 엄마가 왜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뺏겼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향했다. 내 친구였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가장 믿었던 놈. 서연이 작게 숨을 삼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난 평생 다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봤다. 절대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것이 있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가진 깊은 균열. 근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그 말은 비수가 아니라 망치였다. 가슴이 그대로 내려앉았다. 나는 겨우 말했다. 아버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렸다. 순간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멈췄다. 그 대신 힘없이 떨어졌다. 가라. 아버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나갈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여긴 당신 집이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넌 아니다. 그 말이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더 서 있을 수 없었다. 돌아서 걸었다. 뒤에서 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췄다가는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연락도 없었다. 서연에게서도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버지에게서 쫓겨난 밤 이후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떠올랐다. 아버지의 눈. 그 안에 있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그리고 절망. 나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아버지가 지었던 얼굴과 똑같았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왜 왔어? 서연의 얼굴은 초췌했다. 며칠 사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잠깐 이야기하자. 우리는 마주 앉았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집 나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아버지께 말했어. 뭐라고? 서연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이혼하겠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그런 짓을 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나 때문이잖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럼.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이 붉었다.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려고.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미 늦었어. 그래도 해야 해. 잠시 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 떠날 거야. 어디로? 멀리. 얼마나?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슬퍼 보였다. 아마 다시는 못 볼 만큼.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았다. 왜 항상 그렇게 도망쳐?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야. 그럼 뭔데? 그녀가 말했다. 한 글자씩 꺼내듯. 포기야. 숨이 막혔다. 우린 타이밍이 평생 안 맞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다.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내 앞에 내려놓았다. 뭐야 이거? 열어봐. 상자 안에는 낡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20살 겨울. 아르바이트에서 산 싸구려 커플링. 설마 나 아직 가지고 있었어.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왜? 버리면 널 완전히 잊을까봐.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같이 가자. 내가 말했다. 나도 놀랄 만큼 망설임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우야. 이번엔 놓치기 싫어. 긴 침묵. 그리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 넌 아버지 아들이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분은 또 버림받으면 못 버티실 거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참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넌 그분 옆에 있어야 해. 그럼 넌?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난 원래 혼자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마지막이야. 가지마. 나도 따라 일어났다. 이번엔 내가 붙잡을게. 서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지 마. 사랑하잖아, 우리. 그녀가 울며 말했다.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 외침이 방 안을 갈랐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문 앞에서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우야. 응. 다음 생이 있다면. 목소리가 떨렸다. 그땐 조금만 일찍 만나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다쳤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은반지만 남아 있었다. 서연이 떠난 뒤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움직이면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지우 씨 맞죠? 네. 여긴 성모병원인데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보호자 되십니까? 누구요? 간호사가 말했다. 김정우 환자요. 아버지였다.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응급실 문 앞에서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 보였다. 아버지,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가슴을 세게 찔렀다. 지금은 괜찮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야. 희미한 목소리였다. 나는 급히 다가갔다.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왔냐?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아주 작게 웃었다. 왜 내가 울상이냐?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다. 서연이 같다. 알아요. 잡지 그랬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없었다. 다 들었다. 뭐려? 그날 공원에서 숨이 멎었다. 미행하신 거예요? 걱정돼서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 뭐를요? 서로 아직 사랑한다는 거.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 그가 한숨처럼 말했다. 난 말이다. 네. 빼앗는 사람이 되기 싫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무슨, 이미 한 번 겪었으니까. 어머니 이야기였다. 처음엔 몰랐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여자가 내 첫사랑이라는 거 언제 아셨어요? 결혼식 날.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알면서 결혼하셨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다. 늦게 알았다. 그럼 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놓치기 싫었거든. 그 말이 너무 인간적으로 들려서 오히려 더 아팠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말했다. 지우야. 네. 내 서랍에 봉투 하나 있다. 봉투요? 가보면 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뒤집어 놓을 줄은. 그날 밤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집 안에는 서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슬리퍼, 머그컵,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약통.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하얀 봉투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난 괜찮다. 이번엔 내가 놓치지 마라.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택했다. 나를. 이혼 서류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종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번엔 내가 놓치지 마라. 아버지의 글씨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아니었다. 그저 참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을 놓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나는 바로 집을 나섰다. 서연을 찾아야 했다. 이번에는 내가 붙잡아야 했다.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읽히지 않았다. 머릿속이 점점 하얘졌다. 그때 떠올랐다. 서연이 예전에 말했던 곳. 힘들 때마다 가던 바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탔다. 3시간 넘게 달렸다. 해가 막 지고 있었다.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눈이 커졌다. 지우야? 나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가? 서연이 흔들리는 눈으로 말했다. 오지 말았어야지.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주셨어. 서연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이게 뭐야? 아버지 선택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왜 아니야? 난 이미 그분 아내였어. 나는 말했다. 아버지는 빼앗는 사람이 되기 싫대. 서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다가갔다. 도망가지 마. 긴 침묵. 파도 소리만 들렸다. 지우야. 응. 난 자신 없어. 뭐가? 또 널 잃는 거.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안 나.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자. 서연이 울며 웃었다. 그 표정은 20살 때와 똑같았다. 왜 이제 나타났을까 우리. 나는 작게 말했다.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잖아. 서연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알았다. 어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붉은 노을 아래에서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사람들처럼. 몇 달 후 아버지는 많이 회복했다. 처음에는 나를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먼저 말했다. 밥 먹고 가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툭 말했다. 이번엔 헤어지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한숨처럼 웃었다. 사랑은 말이다. 잠시 멈췄다.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 그게 제일 비겁한 거다. 그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내 어깨에 기대 말했다. 지우야. 응? 다음 생에서는. 나는 웃었다. 또 다음 생 이야기냐? 서연이 말했다. 그땐 남보다 조금만 일찍 만나자.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다음 생 말고. 서연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남은 생을 첫 번째처럼 살자. 서연이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어떤 사랑은 늦게 온다. 어떤 사랑은 돌아온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모든 것을 지나서도 끝내 남는다. 첫사랑처럼.